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수열의 극한에 이어서 무한등비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저번 시간에 수열의 극한이라는 거 했었죠, 그지?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이 어떤 거였냐면, 어떠한 수열을 이렇게 나열을 하죠. 그랬을 때 일반항까지 있을 거고, 일반항 더 넘어서 계속적으로 갈 때, 즉,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떠한 값이 어떤 일정한 값에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수렴을 했었고, 그죠? 그 수렴을 하고 그 수렴하는 값을 우리는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고 했었다, 그지? 근데 오늘 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러한 수열이 그냥 일반 수열이 아니라 등비 수열일 때를 살펴볼 겁니다. 등비 수열일 때. 등비 수열일 때 살펴보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건데, 등비 수열을 무한대로 보낸다 해서 무한 등비 수열이 되는 거죠. 무한 등비 수열. 그러니까 이 무한 등비 수열이 어떤 극한이 있을까를 살펴보는 거지. 그래서 이 아이가 등비 수열을 계속 무한대로 보내면은 어떠한 값에 도달을 하나라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2, 4, 29페이지는 이러한 등비 수열이 있다라고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가면은 계속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어디로 도달하게 되는 거라 무한대로 가버리죠, 그죠?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공비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 봅시다. 공비가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4. 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8.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6. 뭐 32 이렇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커지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무한대로 이것도 이제 진동을 하면서 가는 거니까 이것도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지? 또 발산을 하게 돼. 자, 그럼 뭐 어떻게 될 때 수렴을 하게 될까? 예를 들어서 뭐 공비가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럼 2분의 1이면 2분의 1 곱해지면 4분의 1, 8분의 1, 뭐 16분의 1,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분모는 계속적으로 커지고 분자는 뭐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는 0으로 수렴을 합니다. 0으로 수렴. 그럼 뭐 공비가 1이라고 해봅시다. 공비가 1, R이 1. 그럼 1이면은 계속 2로 뭐 그대로 돼 있는 거죠, 그지? 이것도 내가 수렴을 하게 될 거다. 그러면 공비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까? 뭐 2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또 2, 마이너스 2 왔다 갔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진동을 하죠. 발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면 R이, 즉 공비 R이 1보다 크다, R이 1보다 크다, 뭐 2나 3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물론 R의 n승, 이 값이 n이 계속 커짐에 따라서 이것은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죠. 뭐 이런 뭐 n이 1 때만 보더라도 그렇겠지, 그지? 뭐 3, 4일 때는 뭐 더 무한대로 가겠죠. 뭐 R이 1이다. R이 1이면은 R이 여기다가 1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리미트 뭐 1의 n승인 거죠. n이 아무리 무한대로 간다 한 손 치더라도 1, 1, 1 계속 이렇게 되니까 1로 수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수렴을 한다. 자,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라는 말은 요 R을 풀어버리면 이렇게 되죠, 그죠?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이것은 극한값이 어디로 갈까? 우리 방금 2분의 1일 때는 어떻게 됐었지? 0으로 수렴했었다, 그죠? 공비가 만약에 3분의 2가 되더라도, 뭐 9분의 4, 27분의 8,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되더라도, 분모가 커지는 속도가 분자보다 훨씬 빠르죠? 공비가 3분의 2씩 이렇게 해야 되니까, 분모는 39페이지인데 분모는 29페이지니까. 그래서 결론은 0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공비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즉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클 때, 이때는 0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마이너스 1일 때도 그렇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것은 또 발산하고 진동을 하게 된다, 그지? 아까 뭐 마이너스 1 때, 이때 뭐 왔다 갔다 하면은 발산하면서 진동 이렇게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수렴할 때는 어떨 때만 수렴을 하지? 공비 R이 1일 때와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요 두 개일 때만 수렴을 하게 됩니다. 요 때와 요 때. 그러면 수렴 조건을 써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수렴 조건. 즉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을 쓰라고 하면 공비 R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가도 되고 1이어도 되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도 되고, 뭐 좀 더 확장을 시키면 물론 첫째 항이 0이어도 수렴은 합니다, 그죠? 첫째 항이 0이면 뭐 의미가 없지. 공비 R이 얼마가 곱해지든 간에 0으로 수렴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수렴 조건은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간단한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뭐 45번 문제 같은 거, 여기서 지금 등비 수열이다. 공비가 3이죠, 그죠? R이 3입니다. 그럼 1보다 크니까 이것은 발산. 1보다 크면 발산.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죠, 그지? 그러니까 이것은 수렴을 하죠. 0으로 수렴을 합니다.
자, 이것은 마이너스 3분의 2도 내나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거죠. 이것도 0으로 수렴을 하죠. 마이너스 2분의 5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이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이것은 발산을 하게 되는 거다. 뭐 쉽죠, 그죠? 뭐 이것도 밑에 있는 것도 당연히 마이너스 5분의 1의 n승은 이 아이 그 자체가 0으로 수렴을 해버리니까 0으로 날아가 버리지. 그래서 남는 것은 3만 남는다 라고 하면 됩니다. 조금 다른 류의 문제를 살펴보면 저 50번 같은 문제를 살펴봅시다. 50번 같은 문제는 요것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자, n이 무한대로 가. 이거 계속 커지죠, 그죠? 무한대로 갑니다. 분자도 역시나 무한대로 가.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지, 그지? 어떻게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은 분모의 제곱차항으로 나눈다. 차항으로 나눠서 계산을 했었다, 그죠? 자, 그럼 분모는 3n승과 2n승을 비교했을 때 3n승이 더 크죠? 그래서 위아래에 3n승씩을 똑같이 나눌 겁니다. 분모 분자에다가. 그럼 그대로 나눠주면 n이 무한대로 할 때, 자, 분모는 1이 될 거고, 그죠? 이것은 3분의 2의 n승, 이렇게 될 겁니다. 분자는 3n승으로 나누니까 2 곱하기 3만 남을 거고, 또 2 곱하기에다가 3분의 2의 n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3분의 2의 n승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공비가 이런 무한 등비 수열이죠. 그래서 이것이 0으로 수렴을 해버린단 말이지. 각각 0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남아있는 것은 1분의 2 곱하기 3만 남는다. 그래서 6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렴 조건에 관련된 문제도 한번 살펴봅시다. 수렴 조건. 우리 아까 수렴 조건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였다, 그죠? 그러면 자, 57번 문제. 여기서 이것이 수렴하기 위한 실수 x 값의 범위를 구하래. 자, 1 넣으면은 얀 1이고, 그죠? 2 넣으면은 뭐 2x 플러스 1일 거고, 3을 넣으면은 2x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놈이 등비수열입니다, 그죠? 등비수열, 그러니까 무한 등비수열이다, 무한 등비수열. 그러니까 무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여기 공비가 2x 플러스 1이죠. 2x 플러스 1씩 계속 곱해지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조건이었지. 물론 초항이 0일 때도 됐었죠, 그죠? 근데 초항이 1이니까 그 조건은 빼버립시다. 그럼 요거를 그대로 풀면 마이너스 1씩 해버리면 2x에다가 0 이렇게 될 거고, 2를 나눠주면은 뭐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58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배울 제일 중요한 겁니다. R의 n승식을 포함한 극한. 물론 R의 n승식을 포함을 한 극한도 있지만 X의 n승을 포함한 극한도 나옵니다. 그죠? X의 n승이나 R의 n승이나 똑같은 거다. 그럼 우리가 방금 했다시피 이 R의 n승이라는 것이 R 값의 범위에 따라 가지고 그 수렴하고 극한하고 수렴하고 이제 발산하고 이렇게 됐던 것이 있었죠. 그죠?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즉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일 때 이때는 어떻게 수렴했었다, 그지? 수렴했습니다. 요때는 수렴했었고, 요때도 수렴했었고, 이때는 발산이었고, 이때도 발산이었어. 그러니까 R의 n승이 가는 방향이 각각이 다르더라 이 말이지. 이 범위 따라 가지고 가는 방향이 달라.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극한값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꼭 네 가지로 나눠서 조사를 한다. 자, 관련된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55번 같은 거 한번 보자. 55번. 지금 fx가 이렇게 있는데 극한값이다. 극한값인데 x의 n승을 포함을 했죠, 일단.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라. 그러면 이 x값이 x값에 따라 가지고 극한값이 달라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네 가지 경우로 나누라 했었지, 그지?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와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그리고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총 네 가지 경우로 나눕시다. 그러면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x의 n승이 어디로 갔었지? 0으로 갔었다. 0으로. 그럼 0으로 수렴했으니까 요 있는 것 자체가 0으로 각각이 수렴을 할 겁니다. 그죠? 0, 0 수렴을 해서 남는 것은 1분의 3이라서 3으로 수렴을 할 거다. 됐지? 그 다음엔 분모 절대값 x 1보다 클 때 요때는 x의 n승이 어디로? 무한대로 가거나 뭐 진동 어쨌든 발산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발산. 그럼 이게 발산을 해버리니까
분모나 분자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줄 거단 말이죠. 그 분모의 최고차항은 xn승이지. 얘가 xn승으로 나눕시다. 위아래다가 xn승식을 똑같이 나누면 리미트 어떻게 되는 거라? 1 플러스 xn승분의 1이 되고 1 플러스 xn승분의 3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분모가 계속적으로 커지니까 이것이 0으로 수렴하죠. 물론 이것도 0으로 수렴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1만 남아. 그래서 이것은 1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x가 1이다. 1일 때는 어떻게 되는데? x에다 1만 넣으면 되죠. 그럼 1n승은 1이니까 2분의 4, 2분의 4니까 2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이면은 왔다 갔다 진동을 할 거 아니야. 마이너스 1n승 왔다 갔다 진동하니까 이것은 뭐 값이 없는 거겠지, 그지? 그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fx라는 것이 자 이런 거지. 즉 f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는 3이고 1보다 클 때는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1이고 1일 때는 2고 마이너스 1일 때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그래프로도 나타내라 라는 문제도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 있을 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 있을 때는 fx가 3이죠. 그럼 fx가 3이다. fx가 3, 여기가 3. 그 다음에 x가 절대값에서 1보다 크다. 절대값에서 1보다 크다를 쓰면 어떻게 되지? x가 1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죠.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1이네. 1보다 클 때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1이다. 요 때는 1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럼 x가 딱 1일 때는 2가 되는 거고, 그럼 요 때는 2. 마이너스 때는 없으니까 굳이 써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그래프를 쓰자면 굳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f의 마이너스 3은 x가 어떨 때인데? 요때죠, 요때. 요때니까는 얼마다? 1이다. 3분의 1일 때는 요때죠. 그때 값은 3이다. 그 다음에 f가 1일 때는 요때죠. 그때는 2다. 그래서 다음에는 6. 이렇게 풀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